예,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실무 11주차 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이제 매크로의 개념, 그리고 VBA의 개념, 그리고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의 모양을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자, 본격적인 프로그래밍을 이제 2강부터 시작을 해볼 건데, 그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좀 기본 용어를 이해하고 나서 프로그램 같이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언어요. 네, Visual Basic for Applications라고 하는 이 언어, 이 언어의 특징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의 언어가 있어요. 예, 두 가지 방식의 언어. 하나는 컴파일러형의 언어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인터프리터형의 언어가 있습니다. 자, 아까 1강에서 잠깐 소개를 했는데요. 여러분,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는 우리가 이제 C 언어가 됐든 자바 언어가 됐든 아니면 베이직 언어가 됐든 이 언어들은 사실은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로 생겨먹진 않았어요. 우리 아까 비주얼 베이직 프로그래밍 언어도 봤지만 레인지, 그 다음에 따옴표, 영역 추구, 점 셀렉트, 레인지란 말, 셀렉트란 말, 이거 다 영어 단어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쓰는 영어 단어.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은 그 언어를 보면 대충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는 알아먹죠. 하지만 컴퓨터가 레인지란 말을 알아들을까요? 점 셀렉트란 말을 알아듣겠어요? 당연히 못 알아듣죠. 컴퓨터는 0 또는 1의 기계어만 알아듣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도 실제 기계가 알아먹을 수 있게 그 기계 0일로 되어 있는 기계 언어로 번역해주는 번역기가 필요한데, 그 번역기가 컴파일러가 있고 인터프리터가 있다고 했잖아요. 컴파일러를 쓰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컴파일러형 언어고요. 인터프리터를 쓰는 언어가 인터프리터형입니다. 이 컴파일러형과 인터프리터형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컴파일러형은 프로그램을 쭉 짜서 주잖아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들을 전부 해독해요. 전부 해독해서 한꺼번에 기계어로 바꿔주는 방식이 컴파일러 방식의 언어입니다. 네. 자바 언어, C 언어, 일반적인 언어들은 대부분 컴파일러형 언어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가끔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인터프리터형 언어가 있어요. 인터프리터는 이게 번역해주는, 실시간 번역 같은 거 우리 인터프리팅 한다고 하잖아요. 이 인터프리터형 언어는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내가 100줄짜리를 짰다, 혹은 200줄짜리를 짰다 했을 때 그 100줄짜리, 200줄짜리를 한꺼번에 기계어로 번역하지 않아요. 어떻게 번역하냐면 첫 번째 줄 번역해서 실행시키고, 그 다음 두 번째 줄 번역해서 실행시키고, 그 다음 세 번째 줄 번역시켜서 번역해서 실행시키고, 이렇게 라인 바이 라인, 프로세스에 따라서 라인 바이 라인 실행시키는 원리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런 인터프리터형 언어의 가장 대표적인 언어가 파이썬이라는 언어가 인터프리터 방식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비주얼 베이직 언어도 인터프리터 방식의 언어예요. 라인 바이 라인, 한 줄 한 줄. 예. 그리고 이런 이 프로그래밍, 또 특히 비주얼 베이직 언어 같은 경우는 이른바 절차적 언어예요. 절차적 언어. 그래서 프로그램이 이렇게 맨 위에부터 아래까지 쭉 이어지는데, 그게 실행 순서랑 똑같아요. 제일 위에 있는 게 먼저 실행될 거, 제일 밑에 있는 게 나중에 실행될 거, 이렇게 해서 쭉 순서대로, 실행 순서대로 이렇게 구성되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VBA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실행의 단위를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실행이라는 게 결국은 절차대로 라인 바이 라인 쭉 실행하는 게 하나의 절차잖아요. 그래서 이런 실행의 그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VBA에서는 프로시저라고 부르고요. 그런데 이 프로시저에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두 가지 타입. 서브 프로시저가 있고, 그 다음에 펑션 프로시저가 있죠. 자, 먼저 살펴보게 될 서브 프로시저라고 하는 프로시저는 절차를 이거 실행하고, 그 다음에 이거 실행하고, 이거 실행하고, 이렇게 실행해 라는 거의 집합인데, 프로시저니까 그거의 집합인데, 이 서브 프로시저는 매크로와 같이 실행 가능한 특정한 처리를 하는 일련의 구문, 하나가 일련의 구문들이죠. 일련의 구문들의 집합을 우리가 서브 프로시저라고 불러요. 그래서 서브 프로시저로 선언을 해서 우리가 프로시저를 설계하게 되면, 이 프로시저들은 어디에 뜨냐?
예, 우리 아까 이거 매크로 실행시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우리 엑셀에 가서 매크로 보기 클릭하면은 여기 엑서00 이렇게 이름이 떴잖아요. 예, 요게 결국은 이 통합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서브 프로시저들의 이름이 여기 쭉 뜨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관찰력 뛰어난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시겠지만 엑서00이라고 하는 매크로를 기록했더니 얘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서브로 시작해요. sub 한 칸 띄고 엑서00 이렇게 시작했죠. 그리고 실행을 다 시키게 한 다음에 맨 끝에 뭐로 끝났어요? end 서브로 끝났어요. end와 서브 사이에는 한 칸 띄었고요. 자, 서브로 시작해서 end 서브로 끝나는 이렇게 요게 서브 프로시저를 구성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서브 프로시저를 만드시고자 할 때는 일단은 서브 하고선 프로시저 명을 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괄호 이렇게 쳐주고 그 다음에 엔드 서브로 끝나고 그 안에다가 이 프로시저로 구현할 작동시킬 내용들을 쭉 기록해 주시면 된다. 그게 서브 프로시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이 프로시저 이름 정할 때요. 서브 프로시저의 프로시저 이름을 정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냐? 자, 가운데 공백 금지. 예, 공백 쓰면 안 돼요. 제가 아까 엑서00 이름 만들 때 가운데 공백 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냐? 프로시저 명에 그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문자, 숫자 쓸 수 있는데 특수 문자 중에는 딱 하나 쓸 수 있어요. 언더바 쓸 수 있어요. 언더바. 나머지는 다 안 돼요. 물음표 안 돼요. 느낌표 안 돼요. 별표도 안 돼요. 다른 특수 문자는 아무것도 안 되고 반드시 문자, 숫자, 언더바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이거예요. 프로시저 명의 첫 글자는 반드시 ABCD 이런 거 같은 혹은 한글 이름 같은 문자여야 해요. 예를 들어서 뭐 777, 고 이런 거 안 돼요. 예,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된다. 언더바로 시작해도 안 된다.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로 시작해야 된다. 요 원칙은 외우셔야 돼요. 예, 반드시 머릿속에 넣으셨다가 프로시저 명 정할 때 요 규칙대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코드를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위에 다른 코드들은 어떤 명령어들은 이렇게 막 검은색, 파란색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여기 보면 여기 작은 따옴표로 시작하는 줄들이 이상하게 처음에 있고 이것들은 뭐라고 치든 간에 녹색으로 이렇게 다 표시가 됩니다. 실제로 그런 게요. 자, 보세요. 자, 안현철 교수가 하는 테스트예요. 잘 보세요. 자, 지금까지는 무슨 색이에요? 검은색 글씨였죠.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작은 따옴표를 하나 딱 치는 순간 네, 민망하게 안 변하죠. 자, 엔터를 딱 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갑자기 녹색으로 바뀌었죠.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 얘는 왜 녹색으로 이렇게 처리되지? 자, 요거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에요. 자, 이거 아니고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치고 뭐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주석이라고 그래요. 주석. 예. 그러니까 일종의 부가적인 설명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주석 기능은 왜 필요하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비단 비주얼 베이직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로 프로그램을 짜시든 간에 요새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사이즈도 굉장히 방대해지고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래머 혼자서 작업하는 게 아니라 여러 프로그래머들이 같이 작업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프로그래밍의 추세는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나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오픈 소스가 이제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막 프로그램을 짰는데 그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이 딱 봤을 때 아니 이거를 이게 뭐지? 무슨 기능이지?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지? 이거 이제 설명을 해야 될 때가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주석을 달아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주석을 달아주면 이 주석은 컴퓨터가 해석을 할 때 무시해 버려요. 아, 이거는 그냥 사람이 자기 알아보려고 달아놓은 부가 설명일 뿐이야. 이러면서 넘어가 버리고 주석 아닌 부분들만 컴퓨터가 해석해서 실행을 시킨다. 예, 그래서 이 주석은 일종의 부가 설명, 추가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주석은 가급적 많이 다는 연습을 해야 돼요. 주석을 자주 달아줘야, 많이 달아줘야 이 프로그램의 가치가 높아지고 서로 공유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주석 작은 따옴표 딱 달고 이 코드는
어, 변경할 영역을 선택하기 위함.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예, 다음 줄로 딱 바꾸면은 요게 이렇게 녹색으로 딱 바뀌잖아요. 예, 이거 때문에 에러 났느냐? 에러 절대 나지 않아요. 예, 작은 따옴표 이후는 전부 다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걸 이제 다른 사람이 딱 보면 아, 요게 변경 영역을 선택하는 코드를 이렇게 표현했구나. 이걸 이제 딱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따옴표로 시작하게 되면 작은 따옴표를 영어로 어퍼스트로피라고 하죠. 어퍼스트로피를 먼저 입력하고 이렇게 내용을 입력하면 그거는 실행에 상관없는 주석으로 이해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다시피 프로그래밍 언어는 비주얼 베이직에서는 하나의 처리 과정은 하나의 문장에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하지만 내용이 길어서 굳이 내가 다음 줄로 좀 두 줄로 표현을 해야겠다라고 할 때는 언더바를 이용하면 이것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뭐 만약에 줄이 길어서 다음 줄로 내가 연결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엔터 치면 이렇게 컴파일 오류입니다. 이렇게 에러가 나죠. 네, 에러가 날 수밖에 없죠. 예, 하지만 내가 이렇게 만약에 언더바를 이렇게 가운데다 치고선 그리고 나서 한 칸씩 띄고 엔터를 치면은 이제는 에러가 나요, 안 나요? 예, 에러가 안 나요. 예, 왜냐하면 요게 이제 한 줄이라는 것을 얘가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주로 언제 쓰냐면 지금 이 코드들은 굳이 이제 뭐 언더바를 쓸 필요가 없어요. 예, 코드들이 짤막짤막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프로그래밍이 익숙해져서 막 짜다 보면은 한 줄이 막 이렇게 두 줄, 세 줄 차지할 만큼 길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옆으로 이렇게 쭉 이동해서 봐야 되잖아요. 불편할 수 있죠. 그럴 때는 이렇게 언더바를 이용해서 이렇게 나누시면 요게 하나의 문장으로 합쳐서 인식이 된다.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처리 구문을 입력할 때 개체명이라든가 속성이라든가 함수명과 같은 예약어, 그러니까 비주얼 베이직에서 제공하는 특정한 함수 이름 아니면 우리가 이제 뭔가 그 비주얼 베이직으로 엑셀에 있는 개체를 통제하기 위해서 사전에 약속된 개체 이름, 그 개체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 같은 것들은 자동으로 판별해서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시한다. 동시에 또 어떤 특징이 있냐? 파란색 글씨 같은 걸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서브 프로시저를 선언을 할 때 서브 하고선 이름을 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서브 하고 이름을 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요 밑에다가 자 서브 테스트 이렇게 쳐볼게요. 자 보이시죠? 서브 테스트 보시면 S도 소문자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커서를 딱 내리자마자 이 S를 어때요? 자동으로 대문자로 지가 바꾸죠. 그러면서 이걸 파란 색깔로 딱 바꿨어요. 이거는 이 서브라는 말이 뭔 거예요? 예약어라는 거예요. 예약어. 사전에 정의된 예약어. 이런 예약어들은 내가 변수의 이름이라든가 내가 뭐 임의로 정하는 이름으로 쓰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뭐 매크로의 이름으로도 서브 이런 것들은 안 쓰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예약어랑 혼동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함부로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 안아야 하고요. 그래서 사전에 정해져 있는 그런 이런 서브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여기 나와 있는 뭐 with 이것도 이제 W가 대문자로 자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selection이라고 하는 객체, 뭐 range라고 하는 개념, 이런 range 이것도 객체를 나타내는데 요 R이 자동으로 대문자로 바뀌게 되죠. 실제로 입력을 하면 이런 것들은 여기 앞에 대문자로 시작되는 거 지금 이런 거는 다 예약어다. 그래서 이런 wrap text, 뭐 vertical alignment, 이거 V하고 A가 자동으로 대문자가 되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전에 저장되어 있는 예약어다.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판별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소문자를 가리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비주얼 베이직 포 애플리케이션스는 무슨 언어? 인터프리터 방식의 언어. 그래서 라인 바이 라인 실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오류가 있었다. 프로그램을 잘못 짠 게 있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실행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일단은 실행을 해요. 쭉 실행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50라인짜리 프로그램을 짰는데 10번째 라인에 에러가 있었다. 그러면 1번부터 9번까지는 정상 실행이 되는 거예요. 정상 실행됐다가 에러가 언제 나요? 10번 라인에서 에러가 딱 발견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에러 났다 이러면서 자동으로 멈추는 그런 방식으로 비주얼 베이직 프로그램은 실행이 된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가장 기본이 되는 실행의 단위가 되는 것이 서브 프로시저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서브 프로시저는 서브 하고서 한칸 띄고 프로시저명, 그 다음에 엔드 서브, 이렇게 서브로 시작해서 엔드 서브로 끝나는데, 이때 프로시저명은 이런 규칙에 따라서 만드셔야 되고, 그 사이사이에 어퍼스트로피를 이용을 해서 주석도 달 수가 있고, 내용이 길어지면 한 줄 다음 아래로 내리되 언더바를 본드처럼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고, 예약어는 자동으로 대문자로 바뀐다. 그래서 내가 임의로 변수를 만들었는데 뭐 이따가 또 소개하겠지만 그 변수의 이름이 갑자기 대문자로 바뀌더라. 그러면 그 이름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예약어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그런 거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소문자를 안 가리고 에러가 나면 그 에러 나기 직전까지만 실행을 해주고 에러 난 데서 멈추게 된다.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이제 프로시저, 서브 프로시저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프로시저에는 또 다른 유형의 프로시저가 있어요. 그것은 함수 프로시저라고 하는 겁니다. 함수 프로시저. 여러분, 함수가 뭔가요? 함수는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할 때 입력값 x를 전송해서 보내주면 그 x를 입력받아서 적절하게 처리를 하고 뭐 지지고 볶고 처리를 해서 산출된 결과물을 돌려주는, 그게 함수죠, 그죠? 그래서 서브 프로시저와 함수 프로시저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서브 프로시저는 실행의 단위예요. 실행의 단위. 그 자체가 아까 보시다시피 매크로 보기를 누르면 그 보기 하는 매크로들의 쭉 리스트가 뜬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완결된 실행의 단위라고 한다면, 함수 프로시저는 안 보여요. 실행하는 단위가 아니에요. 사람이 실행시키는 단위가 아니라 누가 실행시키는 거냐? 서브 프로시저나 혹은 다른 함수 프로시저가 자기가 자기로, 그러니까 그 컴퓨터가 내부에서 호출해서 불러다 쓰는 그런 프로시저가 바로 함수 프로시저가 되는 거고요. 함수 프로시저는 내가 어떤 인풋을 전달을 했지만 그거로 인해서 발생되는 결과물이 있겠죠. 그 결과물을 내가 도로 받아다 쓰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펑션 함수, 이 펑션 프로시저 같은 경우에는 반환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들도 우리가 펑션 프로시저로 정해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함수 프로시저의 정확한 기능과 의미는 이따가 저희가 예제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 예제 문제를 같이 풀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자, 펑션 프로시저는 아까 서브 프로시저가 서브로 시작하면 엔드 서브로 끝났던 것처럼 펑션 프로시저는 펑션으로 시작해서 엔드 펑션으로 끝납니다. 펑션으로 시작해서 엔드 펑션으로 끝나고 그 안에 처리하는 구문들이 쭉 들어가고요. 앞에 서브 프로시저와 마찬가지로 프로시저의 이름이 여기 들어가야 돼요. 이 프로시저의 이름 정하는 규칙은 앞에 거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함수명 안에 괄호가 있는데 이 괄호 안에다가 왜 우리가 y는 fx 하는 것처럼 입력할 x, 보내줄 인수들을 여기다 이렇게 쭉 보내주게 됩니다.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as 하고선 이것들을 처리한 결과값을 내가 뭔가 이렇게 피드백해서 보내줄 거라고 한다면 as 하고선 반환시킬 결과값을 보내줄 그 변수의 유형을 쓰게 됐는데 여러분 이 변수의 유형이라는 걸 설명하려면 우리가 데이터의 형식, 주요 변수의 유형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알 필요가 없어요. 자, 무슨 얘기냐? 알 필요가 있는데 알 필요가 없다니 왔다 갔다 하죠. 이런 거예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는 변수라는 것을 씁니다. 변수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주머니, 방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주머니나 방.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 A라고 하는 주머니가 컴퓨터 메모리처럼 딱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컴퓨터 메모리 안에 생긴 그 A라는 거 안에다가 내가 데이터를 막 집어넣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는 A라는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자로 하여금 너 A에다가 앞으로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을지 미리 선언해 이거를 요구해요. 그래서
너가 넣고자 하는 A에다 집어넣을 데이터가 정수 데이터야? 그러면 인티저형으로 선언해야 돼, 그 변수는. 그래서 이제 인티저라는 유형이 있고요. 첫 번째. 정수는 정수인데 나는 되게 긴 정수를 넣을 거야. 그래서 좀 많이 메모리를 할당해야 돼. 그러면은 long이라는 형태로 그 변수를 선언하게끔 하고, 나는 정수가 아니라 우리 흔히 얘기하는 실수, 소수점이 있는 실수를 입력할 거야. 그럴 때 소수인데 뭐 자릿수는 좀 간단한 소수를 입력할 거야. 그러면 싱글형. 근데 소수도 이제 굉장히 큰, 긴 뭐 이런 소수를 입력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더블형. 나는 여기다가 화폐 단위로 돈 데이터를 넣을 거야. 그러면 커런시형. 나는 여기다 날짜 데이터 넣을 건데 데이트형. 나는 이거 뭐 그냥 깔끔하게 true, false 둘 중에 하나만 넣을 거야. 그러면 불리안형. 난 여기다 텍스트 데이터를 저장할 건데 그러면 스트링형. 이렇게 인티저, 롱, 싱글, 더블, 커런시, 데이트, 불리안, 스트링과 같은 데이터 형식을 미리 선언하고 그 선언된 형태로만 그 변수를 쓰게끔 하는 게 대부분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사용하게끔 해요. 근데 비주얼 베이직 언어가 세상에서 배우기 제일 쉬운 언어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이유 중에 하나죠. 데이터 형식 중에 베리언트라는 형식이 있어요. 베리언트. 이 베리언트는 뭐냐면 치트키예요. 치트키. 어떤 유형이든 다 소화해 주는 거예요. 베리언트로 선언하면 여기다가 정수를 넣을 때는 정수를 인식하고요. 소수를 넣을 때는 소수를 인식하고요. 문자열을 넣을 때는 문자열로 인식하고, 데이트로 넣으면 데이트로 인식하고, 어떤 형태든 다 넣을 수 있어요. 어떤 값이든 자유롭게 가질 수가 있더라. 그래서 또 한 가지 굉장히 고마운 게 뭐냐면 비주얼 베이직 포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변수에 대해서 내가 특별하게 선언 안 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변수는 기본적으로 뭘로 가정한다? 베리언트형으로 가정을 해줘요. 그래서 변수의 형식이, 데이터의 형식이 이렇게 8가지로 다양하게 있지만 비주얼 베이직 프로그래머들의 초보자들의 경우에는 이 형식을 알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는 베리언트로 쓸 거야. 어떤 형태든 네가 알아서 해석해 라고 쓰셔도 전혀 불편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식이 있지만 우리는 안 쓰겠다. 그냥 베리언트형으로 쓰겠다. 그래서 원래는 바나나 유형도 이렇게 as 다음에 뭐 써야 되는데 베리언트형으로 반환할 거면 as 베리언트 하면 되잖아요. 근데 as 베리언트는 생략 가능해요. 안 써도 돼요. 그래서 굳이 안 써도 된다. 변수의 유형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개념은 이런 건데 딱히 안 써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아무튼 뭐 함수를 반환하는 방법은 이따가 소개를 할 거니까 이렇게 함수는 인자들을 받아서 필요에 따라서 반환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지만 이 함수는 실행 가능한 형태는 아니고, 사용자가 실행 가능한 형태는 아니고, 서브 프로시저나 다른 펑션 프로시저가 이 함수를 호출해서 사용하는 그런 원리로 구성이 된다. 요거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막 개념을 열심히 설명하는데 약간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좀 약간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만들어 봐야 돼요. 만들어 보면서 아까 서브 프로시저가 실행된다는 얘기가 이 얘기구나. 펑션 프로시저는 안 보인다는 얘기가 이거구나. 대신에 이렇게 불러다 쓰는 거구나. 이렇게 반환을 시키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부터 아마 실습을 해보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개인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본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아마 경우에 따라서는 자바 언어를 배워본 친구도 있을 수도 있고, C 언어를 배워본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자바 파이썬 같은 걸 배워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무슨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든 간에 프로그래밍 언어 교재 있잖아요. 교재를 사서 보면 제일 첫 번째 여러분들 실습시키는 게 뭐냐면 헬로 월드라는 메시지를 출력하는 거를 시켜요. 참 이상하죠. 전 세계 공통이에요. 그거는 헬로 월드 출력하는 거를 하게 되는데, 우리도 이제 여러분들 아마도 이제 거의 생애 최초이실 것 같은데 처음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같이 만들어 보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도 비주얼 베이직으로. 우리도 이제 뭘 해봐야 되겠어요. 제일 처음이니까 우리도 역시 헬로 월드를 찍는 것부터 시작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근데 헬로 월드는 영어잖아요. 한국어로 번역하면 뭐가 될까요? 저는 뭐 여러분 안녕 정도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딱 실행시켰을 때
여러분 안녕이라고 표시되는 이런 조그만한 대화 상자를 출력시키는 그런 프로시저를 우리 아주 간단한 첫 번째 실습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들 때 예약어가 자동으로 인식되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주석을 입력할 때 코드가 어떻게 보이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서 요 실습 1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만들 거냐. 우리가 아까 요거 엑서 00 만든 요 모듈 1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모듈 1 아래에다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아까 뭐 쓸데없이 만들었던 그 엔드 서브 요거는 지우고요. 자, 여러분들 잘 보이시라고 제가 엔더 쭉 쳤고요. 자, 가운데다 치는데 실행 가능한 프로시저는 서브 프로시저라고 했어요. 펑션 프로시저라고 했어요. 서브 프로시저라고 했죠. 자, 우리는 엑서 01이라고 하는 매크로를 지금부터 새로 만들 건데, 이거는 실행을 시켜야 되는 거죠. 실행을 시켜야지 내가 이 메시지를 출력시킬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안녕이라는 메시지를. 그래서 우리는 서브로 프로시저를 설계해야 됩니다. 자, 서브 다음에 엑서, 아까 00을 저장했는데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엑서 01이라는 이름으로 서브 프로시저를 지금부터 설계해 보겠습니다. 자, 엔터 짱 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굉장히 인텔리전트해요. 그래서 서브로 시작하면 뭐로 끝내요? 엔드 서브로 자동으로 끝내주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문자 자동으로 만들어주죠. 이거는 예약어기 때문에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주석 한번 달아볼까요? 주석 달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제일 처음에 이렇게 작은 따옴표 치고, 이 프로그램은 최초로 만들어보는 VBA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렇게 엔터 치면은 어떻게 돼요? 녹색으로 이렇게, 자, 주석을 처음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는 실행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전혀 미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명령어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안녕이라는 메시지를 출력하는 그 명령어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메시지 상자를 출력하는 명령이 있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그냥 외우셔야 돼요. 이건 이제 외워야지 나중에도 갖다 쓰죠. msgbox라고 하는 명령어가 바로 이런 메시지를 출력하는 함수고요. 따옴표를 치고 요 안에다가 이제 텍스트를 치면 그거에 맞춰서 텍스트가 이렇게 출력되는 그런 함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msgbox를 쳐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에게 요 단계에서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 게 있어요. 위에 코드를 보시면 요렇게 서브와 엔드 서브로 끝나는 요 사이를 보면 서브로 시작해서 엔드 서브로 끝나는데, 이 안에 있는 프로그램들은 다 이렇게 간격을 이렇게 벌려놔서 띄었죠. 간격을 이렇게 벌려놔서 띄었어요. 이거는 왜 간격을 벌려놓냐면 요 안에 있는 내용들이 서브로 시작해서 엔드 서브로 끝나는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이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또 위드로 시작해서 엔드 위드로 끝나는 게 있는데, 그 밑에 하위에 해당되는 개념들은 또 이렇게 간격을 벌렸어요. 그죠? 이렇게 간격을 벌려서 요 안에 대해 점을 찍었는데,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야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내용물이 이거구나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죠. 이렇게 우리가 프로그램의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간격을 일정 간격 벌려주는 것을 우리가 인덴테이션이라고 해요. 인덴테이션. 이 인덴테이션을 처음부터 이렇게 습관처럼 좀 여러분들 몸에 배놔야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본인도 구조화해서 이걸 빨리 이해할 수 있고, 남이 내가 짠 코드를 봐도 좀 더 편리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인덴테이션 어떻게 주느냐? 저게 탭 한 칸이랑 똑같아요. 사이즈가 탭. 그래서 키보드에 좌측에 보시면 탭이라는 버튼 있잖아요. 그 탭 버튼을 한 번만 딱 눌러주면 이렇게 안으로 적당하게 들여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서브로 시작해서 엔드 서브로 끝났는데, 여기 요만큼 탭 한 칸 딱 벌려줘서 여기 이제 프로그램 코드를 치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메시지 상자 출력하는 함수 뭐라고요? msg box라 그랬죠. 메시지 박스 괄호 열고, 자, 그러면 얘가 딱 알아들어요. 너 메시지 박스 쓰는구나. 자, 이거 문법이 이렇게 되니까 이거에 따라 쳐.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죠. 자, 따옴표 치고 뭐라고 쳐야죠? 여러분 안녕 이렇게 치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 이렇게. 자, 다 쳤어요.
다 치고 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엔터 치면 됩니다. 엔터 땅 치면, 자 보셨어요? 엔터 땅 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M과 B가 자동으로 대문자로 바뀌죠. 그죠? 이게 예약어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예약어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대문자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제대로 메시지 박스를 쳤나 보다 이걸 알 수가 있죠. 주석을 추가로 달고 싶으면 마찬가지 작은 따옴표 치고 네, 메시지를 여기서 출력합니다. 이런 식으로 주석을 또 달아줄 수가 있습니다. 아래 화살표 누르면 여기 이제 녹색으로 바뀌죠.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하나도 프로그램에 반영이 안 돼요. 실제 이 프로그램은 3줄짜리 프로그램이에요. 그냥 서브 엑서 01 엔드 서브로 끝나는 가운데 메시지 박스 하나 들어있는 프로그램인데 이 안에다가 주석을 우리가 이렇게 해설을 좀 더 달아준 것이죠. 자, 너무 허무할 수 있지만 첫 번째 프로그램이 이미 완성이 됐어요. 이게 끝이에요. 자, 엑서 01을 만들었는데 이거 이제 만들어 봤으면 실행을 시켜야 되겠죠. 실행은 어떻게 시킬 수 있냐? 가장 간단한 방법은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개발 도구에 다시 이제 엑셀로 나가서 개발 도구에 여기 매크로 보기 클릭해서 엑서 01에 실행 이렇게 해도 실행이 되고요. 아니면은 보기에 가서 매크로 가서 또 매크로 보기에 가서 엑서 01에 실행 이렇게 해도 실행이 될 겁니다. 더 간단한 방법도 있는데요. 더 간단한 방법은 이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에서 바로 실행하는 방법도 있어요. 서브 엑서 01 밑에다 커서를 깜빡깜빡 두시고요. 여기 보시면 플레이 버튼 있죠. 플레이 버튼. 이 플레이 버튼이 보시면은 단축키가 F5번인데 F5번을 누르시거나 이 플레이 버튼을 눌러도 이거를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셋 중에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저는 뭐 가장 일단 처음 실습이니까 기본적인 보기에 매크로에 엑서 01 해서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볼게요. 실행 짠. 결과 나왔어요. 여러분 안녕 이렇게 하고 확인 버튼 누르게 나왔죠. 확인 누르면 끝입니다. 자, 헬로 월드 출력하는 첫 번째 과제를 성공적으로 잘 우리가 같이 수행을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실습 2번은 특정 문자열을 입력받으면 그 문자열을 표시하는 메시지 상자를 출력할 수 있는 함수를 먼저 정의하래요. 먼저 정의하고 실습 01에서 했던 거를 이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구현을 해보는 게 실습 2번이래요. 자, 함수를 먼저 정의하라 했으니까 함수부터 정의를 해야 되는데 뭔가를 입력받으면 그거를 메시지 상자로 출력하는 함수. 자, 뭐라고 이름을 지으면 좋을까요? 저는 showit이라고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showit. 자, 그러면 내가 먼저 정의해야 되는 건 함수를 정의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펑션 프로시저를 정해야죠. 펑션. 자, showit 이라는 이름으로 소문자로만 해보게 돼요. 이번에 showit이라는 함수. 근데 이 showit은 뭔가를 입력받아서 그 입력받은 거를 보여줘야 되니까 입력을 받기 위한 변수 뭔가를 하나 지정해 줘야 될 거예요. 그 주머니 x라고 그냥 저는 정하겠습니다. x라고 하는 변수에 네가 뭔가를 입력하는 그 인자를 내가 받을게. 받아서 showit이라는 기능 이름으로 내가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겠어. 이런 의미죠. 자, 엔터 쳐볼게요. 잘 보세요. 엔터 땅 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펑션으로 시작하면 뭐로 끝나요? 엔드 펑션으로 자동으로 끝나게 하고 펑션의 F자가 대문자로 자동으로 다 바뀌고 이 showit이라는 함수의 구조가 일단 만들어지죠. 자, 이 showit은 어떤 역할을 하는 함수로 만들기로 했어요? x라고 하는 걸로 문자열이 들어오면 그거를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메시지 상자로 출력하기로 했죠. 그러려면 무슨 함수가 또 나와야 돼요? 그렇죠. 메시지 함수 msg box. 자, 메시지 박스 안에다가는 뭘 출력하면 돼요? 그냥 내가 입력받기로 했던 x를 그대로 메시지 상자로 출력해 주면 끝이죠. 그래서 자, 요 원리가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자, 이 함수의 원리는 뭐냐면 showit이라는 함수를 제가 기존에 없던 새로운 걸 만들었어요. 근데 이 함수의 역할은 뭐냐면 showit하고 괄호 열고 어떤 문자열을 내가 보내면 그 문자열을 x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받아 넣은 다음에 그 x를 어떻게 한다? 메시지 상자로 출력해 주는 함수예요. 요 함수죠. 자, 방금 showit이라는 함수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엑셀에 가서 제가 매크로 한번 눌러볼게요. 매크로 보기. 자, 엑서 00, 엑서 01은 있는데 showit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왜 안 보이죠?
무슨 프로시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서브 프로시저가 아니기 때문에 엑서0 저기 엑서00, 엑서01은 보이지만 showit이라는 건 안 보여요. 네, 펑션 프로시저는 이렇게 사람이 실행시키는 함수가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이 함수는 누가 실행을 시키는 거냐? 다른 서브 프로시저나 다른 펑션 프로시저가 얘를 불러다 써먹는 거예요. 자, 이제 저는 뭘 만들 거냐면 이제 엑서01을 이제 만들기 시작할 거예요. 자, 서브 엑서01을 만들 건데 이 엑서02는 우리가 문제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MSG 박스를 직접 쓰지 말고 아까 얘기한 showit과 같은 함수를 먼저 정의하고 이 함수를 이용해서 실습 01과 똑같은 기능을 하게끔 만들라고 했잖아요. 자, 실습 01에서는 뭘 보냈어요? 여러분 안녕을 보냈죠. 아까는 메시지 박스에다가 직접 여러분 안녕을 보냈지만 이제는 우리는 무슨 함수를 갖고 있어요? showit이라는 함수를 알고 있죠. 갖고 있죠. 만들었죠, 방금. showit에다가 뭘 보낸다? 여러분 또 안녕? 예, 이번에 두 번째니까 또 안녕. 예. 자, 그러면 자,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showit에다가 여러분 또 안녕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보내요. 그러면 이 문자열은 어디로 갈까요? 슉 가서 일로 오죠. showit에서 받아요. 이 문자열은 어디에다 저장하겠어요? x라는 이름의 빈방, 변수에다가 딱 집어넣죠. 그러면 그 집어넣은 x를 어떻게 하래요? 메시지 상자로 표현하래요. showit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메시지 상자에 여러분 또 안녕 이게 출력이 되겠죠. 이거에 의해서 끝나고 나면 그냥 끝내라고 했으니까 네, 실행이 끝나게 되겠죠. 자, 방금 만든 엑서02는 서브 프로시저니까 이거는 실행이 가능해요? 실행 가능하지 않아요? 실행 가능하겠죠. 그래서 엑셀에 가서 다시 이번엔 개발 도구에 가서 해볼까요? 개발 도구에 매크로 클릭하면 아까는 엑서0001만 있었는데 이제 02도 있어요. 그죠? 이 02는 뭘 이용해서 출력해요? showit을 이용해서 출력하게끔 되어 있죠. 자, 02를 실행시켜 볼게요. 실행. 예, 여러분 또 안녕. 예, 이거는 이 메시지 상자는 누가 출력시켜 준 거예요? 예, showit이 출력시켜 준 거죠. showit이. 네, 왜냐면 네. 엑서02는 여러분 또 안녕을 누구한테 보냈어요? showit한테 보냈고 showit이 그걸 받아서 출력하게끔 했기 때문에 기능상은 똑같은데 엑서01은 이거를 메시지 박스라는 함수로 바로 실행시켰다면 엑서02는 showit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출력하게 하는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겠습니다. 자, 이 두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브 프로시저, 펑션 프로시저의 차이를 잘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로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아까처럼 함수를 먼저 정의하는데 이번에 무슨 함수를 만들 거냐면 인자를 두 개를 받아요. 두 정수를 입력받으면 그것의 합을 계산해서 합을 계산할 수 있는 함수를 먼저 만들고 이 함수의 작동을 확인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함수를 더한대요. 예, 더하는 함수 이름을 뭐로 할까요? 네, 펑션. 예, 뭐 함수를 먼저 정의하라고 했잖아요. 펑션. 자, 아까는 그것을 보여라 해서 showit이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뭐 as라고 할까요? 서로 더해라 이런 as. 예, as. 자, 근데 두 수를 더해야 되니까 아까는 x라는 거 하나만 입력받았지만 이제는 방을 몇 개 만들어야 돼요? 두 수를 입력받아야 되니까 방을 두 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x와 y를 동시에 입력받아라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만들었던 showit이라는 함수는 뭔가 이 x를 받아서 적절하게 처리를 해서 원래 함수에다가 뭘 돌려줬어요? 안 돌려줬어요? 돌려주는 건 없었어요. 그냥 메시지 상자에다 출력하고 끝을 냈죠. 하지만 이번에 as라는 함수는 앞에 거하고 살짝 결이 달라요. 이번엔 뭘 해줘야 되냐면 두 수를 더한 값을 리턴 시켜줘야 돼요. 그죠? 두 수를 더하는 거는 이따가 사실은 아직 연산자 안 배웠는데 이따가 소개해 드리겠지만 두 수를 더하는 거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x 더하기 y. 자, 두 수를 더했어요. 더한 거는 좋은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반환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자, 어떻게 하면 반환을 할 수 있을까? 아주 간단합니다. 함수의 이름이 as였잖아요. 그러면 as equal 이렇게 하면 돼요. as equal. 즉 내가 돌려줄 값은 as 너 함수 이름 너 돌려줄 값은
이 두 수 더해 x 더하기 y야. 이러면 내가 두 수를 보냈을 때 얘가 뭘 돌려주는 거예요? 두 수의 합을 돌려주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함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서브 엑서03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확인을 할 거냐? 자, 인덴테이션 주고요. 자, 먼저 a라고 하는 변수를 새로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는 뭐 2라는 값을 넣어볼까요? 예, 2라는 값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처음 할 때 되게 헷갈려요. a 이퀄 2 그러면 우리가 자꾸 수학대를 생각해서 a는 2와 같다. 이걸 자꾸 같다로 해석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컴퓨터 프로그래밍 처음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근데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의 이퀄은 같다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왼쪽에다가 집어넣어라의 의미예요. 예? 다시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다가 집어넣어라가 같다의 의미가 돼요. 아까 as equal x 더하기 y 이랬잖아요. 이것도 as는 x 더하기 y와 같다가 아니에요. x와 y를 먼저 더한 다음에 그거를 누구한테 돌려줘라? as라는 이름으로 돌려줘라, 담아라 이런 의미예요. 근데 as가 뭐예요? 함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이 함수에 돌려줄 값으로 이 x 더하기 y 한 값을 보내라 라는 의미였던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a가 2와 같다가 아니라 2라는 게 생겼는데 이걸 어디에다 집어넣어라? a라고 하는 빈 방, a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집어넣어라 이런 의미죠. 똑같은 원리로 b는 3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가 되겠어요? b가 3이 같다는 게 아니라 3이라고 하는 값을 어디에 집어넣어라? b라는 이름의 빈 방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두 수를 더하는 거는 원래 그냥 a 더하기 b 하면 금방 더하죠. 그런데 우리가 뭘 만들었어요? as라고 하는 함수를 앞에서 미리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as a, b 이렇게 하면 2와 3을 어디로 보내요? as라는 함수로 보내겠죠. 그러면 as는 그 두 개를 받아서 어때요? 더했겠죠. 더해서 as라는 함수의 리턴 값으로, 반환 값으로 돌려줬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가 돌려오겠어요? 5라는 값이 돌아서 오겠죠. 이 5라는 값이 제대로 돌아왔는지 안 왔는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MSG 박스로 이렇게 출력을 시키면 됩니다. 출력을. 자, 다시 한번 A라는 주머니에다가 2를 집어넣고 B라고 하는 주머니에다 3을 집어넣은 다음에 이 2와 3을 as라고 하는 펑션에다 보내요. 그러면 이 as라는 펑션은 그 두 개를 x라는 이름으로 받아오고 두 번째 건 y라는 이름으로 받아온 다음에 x라는 거와 y라는 거에 저장되어 있는 두 값을 더해서 어떻게 해요? as의 값으로 반환을 해요. 그 반환은 그럼 뭐가 되겠어요? 2하고 3이었으니까 합한 게 5가 되니까 5가 오겠죠. 그 5가 돌아오면 그 5라는 반환 값을 어떻게 해라? 메시지 박스로 출력해라 라고 하는 게 이 코드의 의미가 됩니다. 네. 보시면 as는 내가 지은 이름의 함수고요. 그리고 메시지 박스는 이 예약어기 때문에 m과 b가 자동으로 대문자로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예상되는 실행 결과 뭐예요? 메시지 상자에 5가 출력되는 게 예상되는 실행 결과죠. 자, 아까 제가 이 서브 프로시저를 실행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 여기 플레이 버튼 눌러도 실행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걸로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플레이 버튼 클릭 5 그죠? 네, 나오죠. 5 이렇게 확인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습 문제 세 번째 것도 우리가 같이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 용어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함수 프로시저, 그 다음에 서브 프로시저. 네, 그 중에서 이제 실행의 단위가 되는 거는 서브 프로시저. 함수 프로시저는 실행의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매크로 보기 메뉴 띄웠을 때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였죠. 안 보이는 프로시저. 그런데 이 함수 프로시저는 누가 불러다 써요? 서브 프로시저가 불러다 쓰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예시에서 보여주진 않았지만 어떤 이름의 펑션 프로시저가 다른 펑션 프로시저를 이렇게 불러다가 그렇게 쓰는 것도 가능해요. 그렇게 펑션은 보이진 않지만 내부적으로 일을 수행하는
그런 프로시저가 펑션 프로시저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펑션 프로시저를 쓰려면 먼저 그 펑션을 정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호출을 해서 불러다 쓰는 방식으로 그렇게 구현이 된다. 라는 거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메시지 박스는 예약건데 어떤 내용이나 결과물을 보내주면 그 내용물을 출력해주는 메시지 상자로 이렇게 출력해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2강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무리를 짓고요. 이제 나머지 내용들,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짜는 거를 어느 정도 이해를 했으니까 요 이해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요 다음 3강에서는 이제 뭐 다른 용어들, 개체의 개념, 그 다음에 메소드와 속성의 개념, 예, 그걸 가지고 이제 해석하는 개념, 이런 것들 같이 쭉 살펴보고요. 이어서 비주얼 베이직의 연산자와 조건문까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 2강에서 또 3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2강 듣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